네, 96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손 상사가 되어 있고요. 전자제품 판매하고 있는 개인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 12기고요. 날짜는 당연히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전산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맞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산 프로그램에서 자, 메인 화면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니까 우리 회사의 정보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등록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하고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하나 다 비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쌤이 이제 비교해 보니까 자, 틀린 부분이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등록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그쵸? 등록번호가 130475050인데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고치겠습니다. 130475050.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상호명 맞고요. 대표자 이름이 안 맞습니다. 이도진이죠. 근데 여기는 김종환 되어 있으니까 이도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 이도진이죠. 그리고 이제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안 맞죠. 우리는 부천이라 되어 있는데 전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전산에는 세무서가 자, 여기 나와 있죠. 관악 세무서라 되어 있죠. 틀렸죠. F2 누르고 부천 세무서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고칠 것은 없습니다. 요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요 세 군데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6점을 그렇죠,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문제 1번은 마감을 하고요. 다 하신 분들은 회사 등록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시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큰손 상사의 여비교통비와 관련하여 다음에 조교를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여비교통비 찾아가지고 조교를 등록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코드는 812번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이름 똑같고, 그러면 현금 조교에 가가지고 이 6번과 7번 있죠.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입력하게 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조교 등록 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비교통비의 코드가 812번이니까 여기에다가 812 누르면은 순간 이동할 거고요. 그렇죠? 그럼 812 여비교통비에서 어디에 현금 조교에다가 즉 여기에다가 6번하고 7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은 거제도 판매 관련 출장비 되어 있으니까 여기 6번 누르고 거제도 판매 관련입니까? 판매 관련 출장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분당 판매 관련 출장비가 또 7번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 판매 관련 출장비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럼 ESC 빠져나오시면 몇 점? 3점을 줍니다. 자, 이번은 어떻습니까? 큰손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은데 주어진 자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가지고 이거 쉬운 거죠. 네, 받으러옴과 그 다음에 미시급금에 가가지고 이제 잘못된 금액들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받으러부터 보니까 믿음 컴퓨터가 450만 돼 있죠. 그쵸? 자, 이건 맞고요. 금호 상사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F2 누르고 금호 상사로 가시면 됩니다. 얼마? 200만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소망사무. 소망사무는 여기에 250만원 그대로 잘 돼 있죠. 그러면 금호 상사만 하나 입력하시면은 끝난 내용입니다. 쌤,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 가지고 있잖아요. 뭐
틀렸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마찬가지예요. 자, 푸른 가구 삼성카드 뭐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아, 금액이 안 맞네요. 푸른 가구가 140이 아니라 240이죠. 그래서 이거 고치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카드는 그대로 130이니까 네, 다 했습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현시간부로 이번에 대한 내용도 마감이 되는 겁니다. 네, 3번입니다. 다음은 큰손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이제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여기는 이 문제는 현재 정상이고, 그쵸? 여기 실무에 있는, 즉 전산에 있는 이 재무상태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보고 맞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를 둘러보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바드럼에 있는 요 대손충당금 있죠. 요 대손충당금이 우리 전산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 가구 단기 차입금의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드럼 밑에 보니까 어때요? 대손충당금 없죠. 그래서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대손충당금 쓰면 되는데 바드럼 짝지를 당연히 선택하셔야 되고요. 얼마? 5만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운반구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이게 이제 600이 아니죠. 600이 아니고 얼마였습니까? 1200으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1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1000만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면서 이상으로 3번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파란 색깔 부분이 지금 현재 맞지 않으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부 다 입력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고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6점이 확보가 되고, 자, 이제 문제 4번에 있는 일반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입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아이콘 발행 주식 100주, 한 주당 액면가는 이제 만원이고요. 자, 이건 무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1주당 12,000원에 구입했다. 우리 구입할 때는요, 액면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당 12,000원에 구입했으니까 100주 곱하기 12,000원에서 120만원만큼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네요. 자, 우리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자, 이 말은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시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들어오고 1번, 대변에 보통예금 주면 되겠죠. 자, 일반전표 입력 8월 10일로 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좀 크게 띄우시고요. 네. 자,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자, 얼마가 들어왔죠? 그렇죠. 120만 들어오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강원기기의 외상매입금 250만원만큼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망 사무실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보험을 배서양도했답니다. 소망 사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보험은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바드럼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문제는 바드럼을 어떻게 했다? 배서양도 했다는 얘기죠. 배서양도가 뭐예요?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 하고 바드럼을 넘기는 거죠. 그쵸? 자, 이 문제 별표. 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 강원기계한테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거래처는 강원기기죠. 근데 돈을 준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으라고 어음을 배서했으니까 배서양도 하다 이 말 나오면은 나의 받을 어음이 대변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때 거래처는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강원기기가 아니고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소망이한테 받은 거니까 소망이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사무를 거래처로 등록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13일 날 분개하시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한대요. 자, 거래처 누구?
얘는 강원기기에게 갚은 거니까 강원기기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50만 되는 거고, 대변에 어물 배상도 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죠. 근데 얘는 누구와의 관계를요? 소망사무에게 받은 거니까 소망사무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소망사무라고 하는 거래처를 등록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대변 250만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자, 판매 상품을 거래처 한국상사에서 구입을 했죠. 그리고 현대카드인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자, 신용카드는 외상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상품을 구입하는 건 장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롯데 신용카드는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뭐라 되어 있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계정을 사용하시오. 자, 그래서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는 뭐다? 네, 상품이 들어온다. 이게 1번이고요. 자, 신용카드는 외상이니까 대변에 뭐? 외상 매입금 1,500만원. 이때 거래처는 반드시 누굽니까? 현대카드를 달아야 되겠죠. 한국 상사가 아니에요. 한국 상사한테는 카드를 결제했기 때문에 한국 상사와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돈을 이제 누구한테? 현대카드한테 다음 달 결제일 날에 돈을 이제 이체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현대카드를 거래처로 달아주셔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기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이고.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6일 날에 자, 차변에요. 상품이 들어오죠. 그럼 차변에 상품 얼마? 1,500. 그 다음 대변에 외상매입금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요 현대카드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00.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번에서 쌤이 여러분께 하나만 좀 공지하겠습니다. 자, 공지할 게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내용의 채점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채점 기준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자, 쌤 이거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을 구입하면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입했을 때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은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미지급금도 맞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럼 거꾸로 상품을 판매하고 카드를 결제받으면 그때는 뭡니까? 당연히 신용카드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럼 그때는 미수금도 맞다고 해주었어요. 그쵸? 자, 근데 2021년도부터는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카드를 결제했다. 이때 구입하는 물건이 상품이다. 즉, 장사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외상 매입금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미지급금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가지고 불이익이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께 공지를 제가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 공지를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시 이 문제를 빌어서 쌤이 여러분께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을 이제 뭐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요, 요 12월 15일 날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은 요 93회 확정답안 발표할 때 전산회계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 이제 처리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다만 종전의 기출문제에서 미수금을 인정한 답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면은 카드를 이제 결제한 거였거든요. 카드. 이번 회까지만 미수금으로 처리한 답을 인정을 하고요. 향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외상매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제 외상매출금만을 답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외상매입금은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도 옛날에는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뭐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신용카드 껐을 경우에도 상품을 거래했다면, 즉 재고 자산을 거래했다면 그때는 뭐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만 인정이 되는 거고 이제는 과거처럼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이제 96회차의 문제를 좀 빌어서 쌤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10월 15일 날 판매용 동그라미
자, 컴퓨터 1000만원과 업무용 동그라미, 자, 컴퓨터 300만원을 하나 컴퓨터에서 구입했고요. 대금 중 판매용 컴퓨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판매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업무용은 비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 들어온다? 판매용 컴퓨터는 당연히 상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는 당연히 뭐다? 비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들어온다라고 차변에 분개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판매용 컴퓨터는 이제 상품이니까 상품에 대해서는 1000만원만큼을 당좌 수표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얘는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데 하나 컴퓨터로 그렇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5일로 가서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얼마가 들어오죠? 네, 상품이 1000만원입니까? 그쵸? 네, 1000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이 얼마가 들어오죠? 네, 300만 들어오죠. 그럼 대변에 1300 주면 되는데 상품 1000만원은 수표를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1000만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품에 대한 금액인데 돈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 컴퓨터로 달아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날 미림전자에다가 컴퓨터 5대를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계약금 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 그럼 컴퓨터가 5대니까 이게 단가가 100만원이고, 그러면 500만원을 팔았다. 그쵸? 그럼 대변에 뭐다? 상품 매출 500만원부터 분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차변에 돈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계약금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그럼 계약금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요. 입금. 그러면 11월 20일 날에 계약금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얼마? 60만원. 그럼 당연히 그는 계약금 받은 거니까 이름이 뭐다? 선수금이 되겠죠. 그쵸? 조금 헷갈리시면은 일반 전표 11월 20일 날 가보시면은 요 선수금 들어온 거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대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없애버리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2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그쵸?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440만원이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분개해 보겠습니다. 11월 25일 날로 가도록 하죠. 자, 대변에 일단 상품 팔았습니다. 상품 매출. 자, 상품이라고 쓰면은 매출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 매까지 쓰세요. 그래야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500만원 적으시면 되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선수금부터 사라져야 되겠죠. 선수금은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미림전자로 달아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네, 60만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440은 나중에 줄게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고, 거래처는 미림이한테 갚아야지 하면서 미림전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플러스 화원으로부터 영업부 사무실에 둘 화분을 구입했어요. 그쵸? 지출한 금액 63,000원 중에서 33,000원만큼은 현금을 주었고, 3만원만큼은 이제 사업용 카드, 농협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신용카드니까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의 구입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플러스 화원해 가지고 금액이 63,000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대변에 현금은 33,000원 주었으니까 현금 나가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우리가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주는데 그냥 미지급금 하나로 그냥 통일하죠. 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거래처
거래처 이제 그 이름을 누구, 예, 신용카드니까 이제 농협카드로 당연히 예,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붕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날로 가도록 하죠. 자, 차변의 소모품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네요. 몇 번대? 예, 영업부에 놓았으니까 800번 되겠죠? 얼마? 예, 63,000원. 맞습니까? 자, 대변에 돈 줍시다. 첫 번째 뭐다? 네, 현금 주었죠? 그게 이제 33,000원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카드를 긁었죠. 그럼 카드를 긁게 되면은 외상이니까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할 거고, 이 아이는 나중에 그 카드사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입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카드사 이름을 달아줘야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농협카드가 되겠죠. 맞나요? 네. 이제 12월 9일로 가겠습니다. 네, 7번 12월 9일입니다.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체크, 건물을 7천에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약소금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하죠?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왜?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또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에 포함을 해야 돼요. 자, 현금을 납부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자. 뭐 원래 하나의 전표라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단 먼저 투자가 목적이니까요. 이때는 건물을 구입하더라도 건물로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투자 부동산으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름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우리가 진짜 장사하려고, 그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영업의 업무 목적으로 구입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뭡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업 목적으로 이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 간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 들어오겠죠? 1번. 자, 얼마 들어옵니까? 7천만 원 아니죠. 취득세도 포함을 해가지고 7,700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일단 7천만 원만큼은 어음을 줬잖아요. 그쵸? 그럼 어음은 결국은 외상이죠. 그쵸? 근데 이거 대변에 지급어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 별표. 위험하다. 자, 우리가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상품을 사고 팔 때, 즉 재고 자산을 거래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거죠. 그쵸? 상품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는요, 절대로 뭐다? 지급어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죠? 미지급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선생님 기본 강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거래처는 부동산 나라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요걸 2번으로 먼저 분개하세요. 그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취득세 현금 납부한 거니까 요게 이제 3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신다면 이제 12월 9일로 가시면 되고, 차변에 뭐 들어온다? 네, 투자 부동산이 들어오죠? 얼마 들어옵니까? 그렇죠. 7,077만 들어와요. 자, 대변에 이제 어음을 주었죠? 근데 얘는 절대로 미지급금이지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부동산 나라. 얼마죠? 얘는 7천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77만 원만큼은요. 현금을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야, 코로나가 참, 그쵸? 대유행 맞는가 보다. 시험 문제에서도 코로나가 나왔네요. 그쵸? 아, 정말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야, 이거 한 1년 반 정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쵸? 아무튼 코로나 좀 종식되길 바라면서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이제 코로나 종식 기원 문제. 자, 미안합니다. 옷자관 얘기인데 재미가 없네요. 자, 아무튼 나쁜 아이예요, 진짜. 자, 치료 지원을 위해서 현금 500을 이제 기부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쉽다.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분개할 수 있죠? 네. 가볍게 맞추라고 또 이렇게 점수를 주는 문제이네요. 자, 유동성 아닌데. 자, 기부금이죠? 네. 기부금 얼마였습니까? 네. 500만원. 대변에 현금 나가자.
그쵸? 5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 일반 전표 문제도 입력을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 5번의 오류 정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7월 15일 날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가 있는데 이 30만원 만큼이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7월 15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대변에 이제 운반비가 현금으로 이제 나갔죠. 30만원. 근데 이게 왜 차변에 상품으로 분기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제 운반비는 상품의 취득원가에다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가 얘를 어떻게 했다? 상품에다가 이제 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고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예요. 그렇죠. 우리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는 매출이니까 이건 매입이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운반비로 분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800번째.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매입 시의 운반비는 당연히 상품의 원가에 포함하지만 판매할 때 운반비는요. 그거는 이제 상품을 잘 팔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제 쓴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매입 시의 비용만 원가에 포함한다. 자, 2번입니다. 8월 25일 날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취득세 325만원만큼을 보통계획에서 계좌 이체했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다? 세금과 공과 및 당좌예금 개정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답니다. 분계가 아예 틀렸죠. 그쵸? 그럼 8월 25일로 가볼게요. 일단 먼저 당좌예금부터 볼게요. 이게 당좌예금이 나간 게 아니고 보통예금이 나간 거잖아. 그쵸? 그럼 대변에 뭐다? 당좌예금 위에다가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쵸?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 취득세는 회사의 업무용으로 나갔다면 당연히 뭡니까?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회사의 업무용이라면. 그리고 또 회사의 업무용이라면 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니까 원래 이제 차량 운반부에 포함을 해야 되지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보니까 뭐라 돼 있다. 대표회사가 개인 소유의 차량에 취득세를 납부했답니다. 그럼 개인 소유의 차량이면은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왜 마음대로 대표니가 회사의 돈을 건드리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출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기업은 인출금이란 말을 안 써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인기업에 대한 회계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요 금액은 이제 보통 가지급금 이런 말로 이제 많이 쓰는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출금을 쓰니까 인출금으로 분개하셨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인출금 대변에 사라지면서 자본금에서 빼는 거 알고 있죠? 자본 파트에서 공부했다. 그쵸? 자, 그 내용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의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이하려면은요, 처음에 수동과 자동을 먼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잠시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도록 하죠. 네, 전산회계 2급에서 이제 회계상 결산 순서는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동결산 먼저 하라고 했죠. 일반은표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으면은 두 번째로 자동결산 마무리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동이야 전산이 분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추가만 누르시면은 전산이 알아서 분개해 줍니다. 자, 자동결산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기말 재고액, 대손, 감가.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있지만은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오니까 요 세 가지에서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총 4문제 나와 있는데 수동과 자동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문제 어떻습니까? 네, 수동이죠. 얘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같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매매증권. 결산 때 단기매매증권은 평가하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동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죠. 자동이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동이죠. 그 다음 4번도 자동이네요. 그럼 3번, 4번은 땡큐죠. 기말 재고액.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은 그렇죠.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니까 잠시 화면을 좀 보시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문제는 이번 연도 7월 1일 날에 1년치 영업부 보증보험료를 120만원만큼 보통금으로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다 전에 보험료라고 분개했다 그런 얘기죠. 비용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험료로 분개했는데 자, 이거 기말 수정 분개하라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7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연표 7월 1일 날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신 없으시면은요, 7월 1일 날 가면은 이렇게 분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실력이 되면은요, 쌤처럼 7월 1일 날 어떻게 분개했을까? 자, 이렇게 분개했겠지. 그쵸? 차변에 뭐, 보험료 120만원,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 발생,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했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분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얘는 답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분개하던 저렇게 분개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단기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쌤이? 일단 120만원에서, 그쵸? 자, 이게 1년치죠. 그러니까 내년 6월달까지니까 결국은 12개월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12분에 어떻게 한다? 분자에다가 7월 1일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이번 연도의 보험료는 이번 연도가 끝난 날까지니까 12월 말일자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면 6개월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60만원 나오겠죠? 그러면 이 60만원이 정말 이번 연도의 보험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계는 발생주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었던 얼마를 받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수익 비용은 단기에 발생한 금액만 비용과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60만원만큼만 보험료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분개를 120만원 보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60만원만큼만 비용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60만원만큼은 이번 연도 거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날의 정답은 대변은 뭐다? 보험료를 60만원만큼은 놔두고 나머지 60만원만큼을 대변에 빼는 분개하면 되는 겁니다. 비용을 취소를 시키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취소시키는 이 비용은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할까요? 어차피 돈은 미리 주었으니까, 이미 주었으니까 주었던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얘는 뭐다? 내년의 보험료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거를 미리 주었다. 그래가지고 선급 비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날의 정답은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일반 전표에다가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차부터 할까요? 자, 차변의 선급비용, 얼마? 60만원. 그리고 대변 어떻게 한다? 보험료 취소를 해야 되겠죠? 800번대 6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쌤이 또 어떻게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요 7월 1일날에 있잖아요. 이거를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아니라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분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로 분개하던 선급비용으로 분개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였습니까? 어차피 우리 회사는 이번 연도에 인식해야 되는 보험료가 60만원이잖아요.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6개월 치니까, 그쵸? 그럼 60만원이 무조건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비용으로 너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60만원만큼만 보험료다. 그래서 나머지 뭐다? 60만원만큼 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아예 비용으로 잡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에 어떻게 한다? 차변에다가 얘는 비용을 잡은 게 없기 때문에 비용을 잡아 주셔야 돼요. 얼마를요? 60만원만큼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용을 잡고 나서 대변에 뭐로 분개한다?
야, 미안하지만 60만 원만큼은 이번 연도에 진짜 비용이다. 얘는 선급 비용이 아니다. 해가지고 선급 비용에서 120 중에서 60을 대변에 빼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뭐가 된다? 선급 비용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고,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분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번 연도에 비용 구해가지고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많이 잡은 만큼을 취소시키고 선급 비용. 얘는요, 아예 안 잡았으니까 아예 안 잡은 만큼을 비용으로 분개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선급 비용 아니니까 여기서 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기말 현재 큰 손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답니다. 자, 100주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5,000원에 사왔죠. 그쵸? 근데 기말 현재 공유 가치가 주당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월 때는 5,000원인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지고 7,000원 되었다는 얘기는 2,000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증가한 만큼만 평가 이익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0원과 100주를 곱해가지고 20만원 만큼을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수익의 발생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이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올랐다. 얼마? 20만원 올랐죠? 이걸 분개하고, 그리고 대변에 이걸 어떻게 한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된다. 네, 쉬운 문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1번, 2번 이렇게 수통 분개를 마감을 했고요. 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분개할 내용은 없으니까 이제 일반 전표는 끄시면 되고, 자, 3번과 4번은 결산자료 입력 전표에서 입력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결산자료 입력 띄우시고 엔터 누르면 알아서 1월부터 12월 나오겠죠. 자, 이때 혹시나 이런 게 나온다면은요, 우리는 이거 그냥 취소하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제조기업에서, 그쵸? 제조기업이나 건설기업에서 이제 쓰는 원가 선택이기 때문에 유통기업에서는 원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끄시면 돼요. 이거 참 엔터. 자, 확인 엔터 누르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들어오죠. 자, 들어왔을 때, 자, 몇 번?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외상을 중과 받으럼에 대해서 1%만큼을 떼일 것 같아 라고 설정했으니까, 자, 대손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대손은 F8번 가시면 됩니다. 클릭. 그럼 여기에 1%만 그냥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충당금 설정액을 구해주니까 요 두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가 외상물 추금하고 받으러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0 누르고 엔터, 0 엔터, 0 엔터 해가지고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아서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의 대손 생각에 방금 그 충당금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까 우리는 확인만 잘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278만원입니다. 자, 어디에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액 대한민국 글씨 찾아가지고 클릭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얼마입니까? 278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끝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태에서 전표 추가만 누르시면은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은 자동 결산 분개가 완료가 되고, 자기가 알아서 답지에 나와 있는 이제 요런 분개를 전산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 분개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 분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전산이 알아서 이렇게 결차, 결대 다 분개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78만원이 왜 여기에 금액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뭐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은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분기하는 게 아니고 얘를 넣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를 구해주는 거죠. 상품 매출원가 구해가지고 이 매출원가를 분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금액이 분기가 되는 게 아니고 매출원가가 분기되는 겁니다. 결국 기말 재고액을 우리가 입력하는 이유는 매출원가 구하려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장시간표에 보면은 상품 계정이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까요? 요 합계장시간표 클릭. 자, 12월 말일로 가볼게요. 자, 요 상품 계정이 있는데 요 상품 계정이 뭔가면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요게 정기에서 넘어온 기초의 상품과 단기에 구입한 순매입가지를 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가능액을 더한 금액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서 뭡니까? 요 기말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원가 나오는 건데 요 매출원가를 분기하기 위해서 이걸 자동 결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 강의에서 쌤이 언급을 다 해드렸죠. 그런데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길었지만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드린 겁니다. 네,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우리 조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죠. 쌤이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적어드렸던 이 조회 문제, 자, 요 내용에 대한 이제 필기를 보시면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거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출처 우진 상사의 외상물 주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자, 우진 상사라고 하는 거래처가 나왔죠? 자, 거래처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메인 화면에 거래처 원장 클릭.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6월 말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 F2 누르고 누구입니까? 외상 매출금만 묻고 있죠. 근데 특별한 우리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특별한 거래처 우진 상사죠. 자, 그래서 F2 누르고 우진 상사로 들어가시고 우진 상사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나오네요. 얼마? 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ESC. 이해하셨겠죠? 자, 2번입니다. 1월에서 6월 중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자, 쌤이 많이 발생한 달,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런 거 나오면은요, 총계정 원장 가라고 했죠. 그래서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자, 날짜는 1월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를 다 묶고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놓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누굽니까?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F2 누르고 통신비 800번 때부터 F2 누르고 통신비 500번대가 아니죠. F2 누르고 통신비 800번 때까지를 조회해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 대니까, 그쵸?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통신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용한 월별 내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때 잔액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통신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한 달이 얼마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 누굽니까? 3월달이죠? 그래서 정답은 언제다? 네, 3월달에 94,000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94,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인데요. 자, 상반기 중에서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가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야, 이거는 2번과 3번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쵸? 왜? 얘도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고 얘는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인데,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런 걸 언급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요?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달도 많은 달만 적어놨지만 가장 적은 달을 물어봐도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 괜히 껐다, 그쵸? 네, 여기 가셔가지고 자, 1월달부터 또 6월달까지네요. 놓으시면 되고, 계정 과목은 누구?
접대비만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맞죠? F2 누르고 접대비 몇 번대? 800번대 부터 800번대까지. 자, 이때 좀 빠르게 하려면요 그냥 813번이 접대비죠. 그럼 여기다가 813 이렇게 놓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접대비부터 접대비까지 해가지고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이니까 어딜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 차변이니까 차변 봐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누가 제일 작죠? 네, 2번이 가장 적게 발생했죠. 67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만 2천원 2월달까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96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해설 강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